한밤중 차가운 빗속에 내던져진 여자. 가장 믿었던 남편의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저주. 축복이어야 할 임신은 족쇄가 되었고 사랑은 차가운 협박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순간 서영은 절망이 아닌 분노를 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그녀의 눈빛은 이 세상 누구도 꺾지 못할 단단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복수와 재기의 불꽃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어떻게 신화를 쓰는지, 그리고 상처를 딛고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지. 서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윤서영의 손끝이 떨렸다. 결혼 2년 만에 수많은 기다림과 실망 끝에 마침내 임신이라는 기적이 찾아왔다. 병원 복도에 울리는 초음파 심장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벅차게 가슴을 두드렸다. 서영은 남편 강도연의 손을 잡았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멀어진 듯했다.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서영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아이가 온전히 자라나기를, 가족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댁의 문을 열었을 때 서영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이었다. 시어머니 최영숙의 시선이 서영을 꿰뚫었다. 임신했다고? 짧고 냉랭한 질문이었다. 서영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린 듯했다. 그 얘기 절대 밖에 흘리지 마라. 날카로운 경고가 공기 속을 가르며 내리꽂혔다. 서영은 숨이 막혔다.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남편 도연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했다. 서영이 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도연은 조용히 손을 뺐다. 벽처럼 느껴지는 거리. 서영은 속으로 되뇌었다. 아이는 축복이잖아. 왜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거지? 그날 밤 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마저도 서영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서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기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살아있었다.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말 거야. 하지만 서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시댁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자신과 아이를 향한 시어머니의 냉혹한 계산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남편의 침묵이 어떤 결정을 의미하는지 그 불길한 예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댁의 거실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막이 흘렀다. 서영은 홀로 그 정막 속에 갇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서영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로 휘말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영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폭풍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불안은 점점 짙어졌다. 시어머니 최영숙의 표정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놀라움도 축하도 따뜻함도 없던 그 얼굴. 오히려 서늘한 경계와 적대감만이 서영을 옥죄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얼음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연은 무언가에 쫓기듯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고 서영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며칠 뒤
서영은 시어머니에게 불려갔다.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추고 있었지만 영숙이 앉아있는 거실은 싸늘했다. 영숙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서영은 그 앞에 앉아 숨을 죽였다. 영숙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왜 우리 집에 들어온 줄 아니? 내가 도연이 옆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쯤은 알겠지.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영을 바라봤다. 도연이는 원래 재력가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 집안과 손잡아 우리 회사도 살리고 도연의 앞날도 열어주려 했지. 그런데 내가 임신을 해버렸으니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서류를 넘기는 영숙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혼도 다른 혼처도 모두 불가능해진다.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회사도 도연의 미래도 다 망쳐. 그러니 내가 물러나야 한다.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해라. 서영은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이게 현실일 리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는 도연 씨와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아이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숙은 냉소를 머금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이해하겠다고 하니? 내 감정 따위로 우리 집과 회사를 망칠 순 없어.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내 친정집의 빚을 언론에 터뜨릴 거다. 우리 회사가 너 때문에 망했다고도 할 거고. 서영은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영숙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니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 내가 나가야 한다.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요동쳤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인데. 하지만 이 집에는 감정도 연민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어디에 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서영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도연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서영은 작은 희망을 품고 그를 맞이했다. 도연 씨, 어머니께서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지만 도연은 눈을 피하며 술잔만 들이켰다. 서영아, 회사가 먼저야. 아버지가 남긴 것도 다 날아갔어. 방법은 이혼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도 책임도 없었다. 오직 체념과 두려움만이 묻어나왔다. 서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마저 자신을 지켜줄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야. 그날 밤 서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물러나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하지만 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서영의 마음은 혼란과 고통으로 뒤엉켰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영은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 집이 나를 내몰아도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하지만 그 결심 뒤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서영의 삶에 번지고 있었다. 서영은 아직 모른다. 이 집안의 차가운 계산이 자신을 어디까지 몰아붙일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서영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차가운 밤이 끝나면 서영을 기다리는 것은 더 혹독한 시련뿐이라는 것.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다. 서영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시어머니 영숙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남편 도연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집안에서 서영의 존재는 투명해져 갔다. 누구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고 서영은 마치 낯선 집에 발을 들인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은 도연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연 씨, 설마 당신도 어머니 뜻에 동의하는 거야? 하지만 도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서영아, 회사가 먼저야. 아버지가 남긴 것도 다 날아갔어. 방법은 이혼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체념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서영은 그 순간 남편마저 자신을 지켜줄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잠시 후 집안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다. 서영이 방에서 나오자 현관 앞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내던져져 있었다. 시어머니 영숙은 이미 변호사와 함께 서류철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이혼 합의서다. 도장 찍어라. 안 그러면 내 친정집 빚을 언론에 터뜨리고 우리 회사도 너 때문에 망했다고 할 거다. 영숙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서영은 숨이 막혔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계단 밑에는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다. 용역까지 불러둔 것이다. 어서 해라.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서영의 손은 떨렸다. 이혼합의서가 손끝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난 듯한 절망이 밀려왔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 결심도 잠시 방 안에서 도연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말 들어. 그냥 나가줘. 짧고 무심한 한마디.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서영은 조용히 낡은 가방을 들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꼭 쥐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서영은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과 뒤섞여 더 이상 무엇이 비고 무엇이 눈물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집, 불 꺼진 창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아무도 없는 거리.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로서의 자리도 아내로서의 이름도 한순간에 지워졌다는 것을. 길 위에 서서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차가운 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서영은 앞으로 걸었다. 이 세상이 자신을 내친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서영은 낯선 골목에 작은 모텔방을 잡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방 안은 싸늘했다. 서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손끝에 남은 미련과 슬픔을 천천히 지워나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뱃속의 아이였다. 세상 모든 것이 등을 돌려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리라 다짐하며 서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영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영의 삶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차가운 빗속에서 쫓겨난 그날 밤 이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여행 가방과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친정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누워 계셨고
집안에는 이미 빚쟁이들이 들락거렸다. 서영은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작은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창문도 없는 방 곰팡이네가 밴 이불, 서영은 매일같이 아기의 심장 소리만을 의지했다.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서영은 낮에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도 점점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아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해. 서영의 하루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에 손을 대기도 했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까지기도 했다. 밤에는 쉴 틈 없이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서영은 매일 밤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의 위독 소식이 전해졌다. 서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끝에서 서영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서영 혼자뿐이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 허공을 바라보며 서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정말 나와 아이밖에 남지 않았어. 시간이 흘러 드디어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서영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허름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화려한 조명도 가족의 응원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도 없었다. 진통은 생각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웠다. 밤새 이어진 고통 속에서 서영은 수없이 이를 악물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아파도 괜찮아. 마침내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가, 고마워. 내가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작은 생명체의 온기가 서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세상 모든 고통이 한순간 잊히는 듯 했다. 서영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디겠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살아남겠다. 허름한 병실, 낡은 이불, 창밖의 어두운 밤. 하지만 서영의 품속에는 따스한 희망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영은 아직 모른다. 인생이 또 한 번 그녀를 얼마나 가혹하게 시험할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멀어진 듯 했다. 서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널 위해 살아갈게. 내가 내게 준 이 기적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짧지만 강렬했던 행복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다. 서영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삶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갓난아이가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서영은 온종일 아이 곁을 지키며 뜨거운 이마를 식히려 애썼다. 작은 손을 꼭 잡고 무수히 간호사를 불렀지만 허름한 병원의 의료진은 늘 부족했고 대답은 무심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약해요. 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서영의 가슴을 찔렀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서영은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품에 안고 끊임없이 이름 없는 기도를 올렸다. 아가,
제발 엄마 곁에 있어줘.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새벽녘 아이의 작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서영은 그 작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제발 제발 깨어나줘.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다시 숨을 쉬지 않았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다. 서영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여린 생명. 서영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자책과 분노가 뒤엉켜 서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이의 차가운 몸을 가슴에 안고 서영은 오랫동안 울부짖었다. 세상 그 무엇도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다.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었다. 하나는 꺾이지 않을 생존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뜨겁고도 차가운 분노였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나를 버린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장례는 조용히 아무도 없이 치러졌다. 작은 관, 서영 혼자만이 그 곁을 지켰다. 아이를 보내는 순간 서영은 마음 한켠이 영원히 비워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대신해 서영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영은 아이의 사진 한 장, 작은 베네 저고리 하나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쳤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 슬픔을 딛고 서영은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섰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서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함께 꺾이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서영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지만 이제 서영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함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모든 날의 불씨가 되었다. 아이가 떠난 뒤 서영의 삶은 한동안 공허함과 침묵만이 가득했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고 그녀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슬픔이 깊어질수록 서영의 마음속에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내 아이 목까지 살아내야 해. 서영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나왔다.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시원 월세를 내기 위해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다. 새벽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보조로 들어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밤마다 영어와 중국어 책을 펼쳤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 서영은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텼다. 손은 늘 거칠었고 몸은 늘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역회사에서의 첫날, 서영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상사의 명령은 거칠었고 동료들은 서영을 무시했다. 하지만 서영은 꾹 참았다. 지금 나를 깔보는 이들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이름을 알릴 거야. 쉬는 시간마다 서류를 정리하며 거래처와의 이메일을 꼼꼼히 읽었다. 밤에는 언어 공부에 매달렸다. 사전에 밑줄을 긋고 원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잠드는 날이 많았다. 시간이 흐르자 서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거래처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영의 능숙한 중국어가 빛을 발했다. 신입이 저런 협상을 해낸다고? 대표의 눈빛이 바뀌었다. 서영은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회사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러나 서영은 더 이상 타인에게 기대지 않았다. 누구도 내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서영은 자기 개발에 몰두하며 돈을 아껴 모았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날이 이어졌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고된 하루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 복도로 들어설 때마다 서영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가, 엄마는 오늘도 버텼어. 내 목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그녀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에서의 성과는 곧 업계에 소문이 났고 서영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옮겨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서영의 이름은 무역업계에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영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아직 멀었어. 진짜 성공은 내 힘으로 내 회사를 세우는 거야. 서영은 마침내 모아둔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역회사를 창업했다. 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겠다. 서영은 매일 새벽 사무실 불을 가장 먼저 켜고 가장 늦게까지 불을 끄는 사람이 되었다.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딛고 서영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서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설 날이 올 것임을 서영은 확신했다. 서영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장으로서 서영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사무실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불을 끄는 사람이 되었다. 직원은 겨우 2명, 허름한 사무실, 오래된 컴퓨터. 그러나 서영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이제부터 내가 만든 길 위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서영은 거래처마다 직접 전화를 걸고 사소한 일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서영의 성실함은 곧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판이 서영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작은 계약 몇 건이 전부였다. 하지만 서영은 한 번 잡은 인연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거래처의 작은 부탁에도 최선을 다했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서영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를 무너뜨린 그 사람들 앞에 반드시 내 이름을 증명해 보이겠어. 하루하루는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다. 경쟁업체의 견제, 자금난, 예상치 못한 사고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더 깊이 파고들었고 실패가 닥치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특히 그녀의 언어 실력은 큰 무기가 되었다. 중국어와 영어로 직접 해외 바이어와 소통하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중요한 계약을 따냈다. 어느 날 서영은 큰 기회의 문을 맞이했다. 아시아 최대 바이어와의 협상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다. 수많은 경쟁사가 몰렸지만 서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철저한 자료 준비, 상대방의 문화와 습관까지 파악한 세심함. 회의실에 앉은 서영의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서영은 유창한 중국어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대형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그날 밤 서영은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축하의 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의 작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가, 엄마가 해냈어. 내가 내게 남겨준 의지와 사랑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서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간의 눈물과 고통이 한순간에 의미 있어지는 밤이었다. 이후 서영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들이 늘어나고 더 넓은 사무실로 이사했다. 업계에서는 신화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서영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아직 멀었어. 진짜 성공은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는 거야. 서영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서영은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내가 완전히 나 자신으로 우뚝 서는 것.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힘과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서영의 성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린 이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서영은 다짐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야. 성공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서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윤서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가난한 고시원 방에서 시작된 삶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둔 대기업의 회장실로 이어졌다. 서영은 매일 아침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린 자신의 이름을 명패에서 확인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서영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밤이면 서영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곤 했다. 아가, 엄마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 너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약속,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서영은 아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차갑게 각오를 다졌다. 과거를 잊지 않았다. 자신을 외면했던 가족, 그리고 차갑게 쫓아냈던 강씨 가문에 대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은 강도연의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략 결혼은 실패했고 경영 능력 부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신문 기사. 도연의 이름 아래에 붉게 찍힌 부도 위기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서영은 그 소식을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갔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내가 돌아갈 차례야. 서영은 곧바로 투자 설명회 일정을 확인했다. 강씨 가문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 앞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회사의 비서진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물었고 서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직접 나가겠다. 준비해. 설명회 날짜가 다가오자 서영은 오랜만에 예전 시절을 떠올렸다. 빗속을 걸었던 그 밤, 낡은 여행 가방에 아이의 베네 저고리 하나를 품고 집을 나서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서영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치열한 성공이 그녀를 완전히 단련시켰다. 서영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설명회 전날 밤 서영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이제 엄마가 해낼 거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드디어 설명회 날 서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장실에 앉았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얼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다. 5년 전 빗속을 걸었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강인한 여자의 귀환이었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자신을 지켜냈고 이 손으로 복수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강씨 가문이 쌓아 올린 화려한 명성과 부는 허상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그럴듯한 외관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게 퍼지고 있었다. 회사의 로비는 한때 북적였으나 이제는 텅 빈 의자와 적막한 공기만이 자리를 지켰다. 강도연은 매일같이 쌓여가는 독촉장과 불안한 직원들의 시선을 견디며 한숨과 술의 의지의 하루를 버텼다. 정략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뒤 회사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마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은행마저 더는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도연은 밤마다 사무실 불을 홀로 밝히며 고개를 떨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집안 분위기 역시 냉랭했다. 최영숙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던 그 시절의 여인이 아니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소파에 주저앉아 손에 쥔 신문지에서 경영위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었다. 체면과 돈에 집착했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영숙은 도연을 다그쳤지만 그 목소리마저 예전의 힘을 잃은 채 허공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씨 가문을 우러러보지 않았다. 언론은 연일 회사의 위기와 경영 실패를 조롱했고 업계의 평판도 바닥을 쳤다. 한때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이름이 이제는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들려온 소문 하나.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대요. 조건이 파격적이라던데. 도연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쥐듯 설명의 준비에 매달렸다. 영숙 역시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설명의 전날 도연은 텅 빈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그림자, 어머니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윤서영.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진 폐허 위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서영, 널 내쫓은 그날 정말 모든 게 끝났던 걸까? 영숙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결단,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의 앞날만을 생각했던 무자비함. 그 대가가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강씨 가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도연과 영숙은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영은 그 소식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신문 기사와 업계 소문, 그리고 강씨 가문을 둘러싼 추락의 조짐들. 서영의 마음에는 슬픔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결의와 해방감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을 버린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서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이제 역전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씨 가문의 몰락은 완전히 현실이 되었고 그 끝에는 결국 자신들이 내쫓은 한 여인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투자 설명의 날이 밝았다. 강도영과 최영숙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무거운 얼굴로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 복도는 낯설게 조용했고 직원들의 시선 역시 차가웠다.
도연은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려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병든 몸을 이끌고 아들의 뒤를 따랐다. 한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불안과 막막함만이 가득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 도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투자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냉철한 표정, 그리고 강단 있는 눈빛.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영이었다. 도연은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고 영숙은 숨이 막히는 듯 휘청거렸다. 서영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뒤바뀐 힘의 구도. 이제 모든 주도권은 서영에게 있었다. 회의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도연과 영숙은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서영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투자 조건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도연은 서영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외면하고 끝내 내쫓았던 여인. 그때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한마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영숙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만 바라보았다. 오만과 집착,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과거의 위험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무너진 자존심과 깊은 후회뿐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도연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영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차가운 미소와 함께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내 아이도 버렸지.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야. 그 한마디는 회의실에 쐐기를 박았다. 영숙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버린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겪게 될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는 도연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영숙은 천천히 힘겹게 문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위세가 남아있지 않았다. 서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긴 세월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의 불씨가 이제 서서히 꺼지고 있었다. 그 침묵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서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화로운 고요였다. 과거와 마주한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진짜 자유를 손에 넣고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강도연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회의실의 적막함이 그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과거에는 서영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족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뒤에 남은 것은 깊은 후회뿐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와 회사 옥상으로 향했다.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짚었다. 한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 어머니의 야망, 그리고 자신이 이룰 것이라 믿었던 미래. 그러나 지금 그 앞에 남아있는 것은 무너진 가문, 텅 빈 사무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가족뿐이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영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 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영은 조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천천히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도연의 눈에는 절박함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서영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내 아이도 함께 버렸지.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야. 도연은 바닥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도연에게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물도 후회도 이제 서영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서영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영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끝이야. 내가 내게 준 상처, 그 모든 고통은 여기서 멈춘다. 잠시 후 도연은 힘겹게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감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마주하며 무너진 채 걸어갈 뿐이었다. 서영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고 이 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복수는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임을 서영은 깊이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에는 다시 평온한 침묵이 감돌았다. 서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과거의 모든 인연과 상처를 이제는 조용히 마음에서 흘려보내기로 결심했다. 최영숙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는 강씨 가문이 안주인으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흔들던 권력자였다. 돈과 체면에 집착하며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을 내렸던 그 시절. 그러나 지금 영숙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회사는 이미 파산했고 집안의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하인들과 친척들마저 하나둘 떠나갔다.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회적 모임에서는 초대받지 못했다. 집안에 남은 것은 낡은 가구 몇 점과 영숙 스스로의 자존심뿐이었다. 영숙은 병든 몸으로 집안 구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방에서 전화가 쏟아졌던 그녀의 휴대전화도 이제는 조용했다. 문득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다. 내가 애를 가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회사도 도연의 앞날도 다 망쳐. 그러니 내가 물러나야 한다. 그 차가운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지금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가끔씩 도연이 집에 들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후회만이 묻어나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영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잃었는지 끝없이 되묻곤 했다. 어느 날 서영이 마지막으로 집을 찾았다. 그녀는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한 인간으로서 영숙 앞에 섰다. 서영은 잠시 영숙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영숙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서영이 떠난 뒤 영숙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집안, 낡은 벽지,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정막 속에서 영숙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밤이 찾아오고 영숙은 혼자 침대에 누웠다. 병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후회만이 남았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자신의 손으로 자초한 결과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귀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사람을 버린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이 이제는 가장 무거운 진실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녘 영숙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가족마저 곁을 떠난 그 자리에서 최영숙은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뿐이었다. 긴 세월 동안 서영을 짓눌렀던 고통과 분노, 슬픔은 이제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았다. 복수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고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서영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어둠을 밀어내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영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손에는 아직 아이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고요히 속삭였다. 아가,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목까지 살아낼게. 내가 내게 남긴 사랑, 앞으로의 삶에서 꼭 지켜갈 거야. 한때 서영의 삶을 뒤덮었던 모든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서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허무함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었다. 서영은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환한 인사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많은 시련을 홀로 견뎌낸 끝에 자신의 곁에는 함께 웃고 일할 사람들이 있었다. 서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내가 모두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되었구나. 서영은 회사의 창립 기념식에서 연단에 섰다. 수많은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저와 함께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그 연설은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서영 역시 마음 깊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서영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영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아. 아가, 엄마는 앞으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서영의 발걸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아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어 살며시 미소 지었다. 내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서영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이겨낸 서영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내던져져도 결국 자신을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는 것.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진짜 강함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임을. 세상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